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파견사원이긴 했지만 연봉이 좀 괜찮은 곳에 채용되었습니다. 본가가 상당히 멀었기 때문에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고 일은 너무 늦게 끝났기 때문에 결국 회사와 본가의 중간 정도의 위치에서 자취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 결정한 자취집 옆에는 이상한 녀석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상했냐면 자살을 꿈꾸지만 무서워서 마지막 그 선에 넘지 못하는 그런 녀석이었습니다. 아파트에 입주한 첫날은 관리인이 일부러 저에게 경고해주려 올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저런 녀석을 안 쫓아냈을까 싶었습니다. 관리인이 참 좋은 분이긴 했지만서도 그 녀석의 자살 소송 때문에 참 많이도 피해를 입었어요. 제가 직접 구급차를 불러준 적도 있었고요. 여튼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나열해보자면 일요일 오전에 갑자기 소리를 질러서 가보면 면도칼로 왼쪽 손목에 얇게 금을 그었고요. 한밤중에 아파트 뒤에서 엄청난 소리가 나서 가보면 분리수거하는 곳에 달린 철판 지붕에 떨어져서 혼자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고, 아마도 목을 매려다가 그랬는지 천장을 부숴서 집주인을 화나게 했습니다. 수없이 많지만 대충 이 정도였어요. 솔직히 민폐만 끼치고 싫은 존재이기도 했고, 만약에 정말 죽고 싶은데 죽지를 못하는 것였다면 그것도 옆집 사는 입장으로서 참으로 이상한 노릇이었어요. 어느 날 일찍 퇴근했는데 마침 그 녀석도 돌아온 참이었는지 문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그저 가볍게 목례를 하고 지나치려다가 이내 결심을 하고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죽고 싶어 해요? 돌이켜보면 당시의 나에게 그 녀석이 상당한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당사자로서는 참 무신경한 질문일 텐데 대뜸 그런 질문을 던진 저에게는 놀라울 정도였어요. 그 말을 듣더니 갑자기 그 녀석이 우울한 표정으로 울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허둥지둥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녀석은 갑자기 신세한탄을 펼쳤습니다. 처음으로 말을 섞는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었지만 간단히 정리하자면 부모님이 이혼해서 어머니를 따라갔는데 어머니 재혼 상대자에게 학대를 당했고 지금도 생활이 필요한 돈 이외에는 전부를 몰수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 녀석네 집에서 무서운 아저씨가 오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서 적당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도망치면 되잖아. 돈 좀 들이면 멀리 갈 수 있을 거야. 그리 말했더니 다시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혼 상대는 어머니에게도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이었어요. 돈을 주지 않으면 화풀이가 고스란히 어머니에게 간다고. 확실히 불쌍하긴 했지만 자살까지 할 일일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가볍게 덧붙였던 그 한마디를 해선 안 됐던 거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지만 나도 죽고 싶을 때가 있지만 우리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될 거야. 이렇게 말한 순간 그 녀석은 갑자기 눈에 띄게 밝아져선 환하게 웃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마도 동병상련인지 동지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기분이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그 다음날부터 그 녀석이 자꾸만 저희 집에 너무 자주 찾아왔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오니까
그 녀석도 마치 지금 퇴근한 것처럼 문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거의 지켜보고 있다가 나온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타이밍이었어요. 그냥 가볍게 대화하는 정도라면 상관없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항상 시실 웃으면서 말을 거니까 솔직히 좀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문을 튼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을까요? 또 집 앞에서 우연히 마주쳐서 잡담을 나누고 있었는데 일요일에 우리 집에 오지 않겠냐고 말을 하면서 저를 초대했습니다. 사실 약속도 없었고 제가 좋아하는 과자도 있다길래 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처음으로 그 녀석의 집에 들어가 봤어요. 그 녀석의 집은 깨끗함을 넘어서 아예 물건이 없었어요. 가구조차 거의 없어서 밥솥, 냉장고, 선풍기, 이불, 접이식 책상이 다였어요. 하지만 새아버지에게 착취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도 있고 해서 그냥 언급도 안 하고 과자를 먹고 있었는데 뭔가 그 녀석이 좀 이상했습니다. 불안한 모습으로 안절부절 가만히 있지를 못했죠. 괜찮아 하고 물으니까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당신은 어떤 식으로 죽고 싶을까 하고요. 무슨 소리야? 나 죽고 싶진 않은데? 황당해서 딱 잘라 말하니까 그 녀석이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돌변해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질렀습니다. 죽고 싶을 때 있다고 했잖아! 지치지도 않고 계속해서 외쳐댔습니다. 위험한 예감이 들었고 재빠르게 현관까지 달렸지만 그 녀석은 용이지도 하게도 체인까지 꼼꼼하게 걸어놨기 때문에 여는 것이 상당히 지체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열고 뛰쳐나갈 수 있었죠. 도망가면서 그 녀석을 보니까 충혈된 눈으로 엄청나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손은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았지만 분명히 무엇인가 들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정말로 무서웠던 일은 그 후에 일어나지만요. 집에서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긴장도 늦추지 않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아직은 긴장은 안 풀었는데 문단속은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잠자리로 바로 들었습니다. 어느샌가 잠이 들었었는데 한밤중에 쾅 하는 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또 그 녀석이겠지 생각했지만 이번은 신경을 끄자 싶어서 그대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조심조심 현관을 다가가 보니까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은 제일 먼저 제 안위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신문 배달부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묻는데 일단 보시라면서 경찰은 제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식칼이 엄청나게 깊이 박혀 있었고 열쇠 구멍도 만신창이로 긁혀 있었습니다. 신문 배달부가 강도가 든 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였어요. 지피는 게 없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제일 먼저 옆집에 있는 그 녀석이 떠올랐습니다. 틀림이 없었죠. 옆집에 그런 녀석이 사는데 안심할 수도 없는 데다가 돈도 없어서 이사갈 형편도 못 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다 뭐다 해서 박혀있는 식칼과 열쇠구멍의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사정은 알겠지만 저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잡아넣을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해서 대신에 순찰을 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은 있었지만 역시 출근은 해야만 했습니다. 경찰은 출퇴근할 때마다 집 앞에서 감시해 주었습니다.
시골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자기 일처럼 도와주었습니다. 한 달 정도가 흘렀고 한 번도 마주친 적도 없고 이상 행동도 없어서 저나 경찰이나 경계를 좀 늦추게 되었습니다. 감시는 철수하기로 했지만 순찰은 계속 돌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방심하고 있었던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건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감시를 멈추고 4일쯤 지났을 때 야근을 하고 밤늦게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열쇠를 연 순간 옆집 문이 열리면서 그 녀석이 엄청난 기세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들어가려고 했으나 그 녀석은 닫혀가는 문틈에 한쪽 발을 끼우더니 좁은 틈새로 시카를 휘둘러댔습니다. 문단속은 포기하고 제 방 안쪽까지 달아났습니다. 그 녀석은 제 집으로 들어와서 체인까지 꼼꼼히 잠그고 시카를 치켜든 채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람은 정말 죽음을 마주하면 덜덜 떤다는 건 그렇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충혈돼서 피가 터진 눈으로 중얼중얼 뭔가 말하면서 다가왔습니다. 창가에서 비추는 달빛만이 전부였기 때문에 아주 그냥 호러 영화가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무아지경으로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집어던졌습니다. 유행으로 던진 자명종이 그 녀석의 눈에 명중해서 주춤한 사이에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그 분리수거장 철판 지붕에 떨어져 몸부림치게 되었지만 그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나오고 순찰 중이던 경찰도 와준 덕택에 그 녀석은 체포되었습니다. 징역이기를 바랬건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이 구형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평온한 나날을 보낼 수 있으리라 믿었건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그 녀석이 병원을 탈출해서 저희 회사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던 것이었죠. 마침 제가 영업하느라 외근 중이어서 다행이었지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불안정한 그 녀석의 모습을 보고 리셉션 하는 분들이 경찰을 불러서 또다시 체포되었습니다. 그 녀석은 연행돼서 중병 병동으로 옮겨져서 억압복을 착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일로 인해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본가에 들어가서 구직 활동을 하는 중입니다. 집주인과는 지금도 친하게 지냅니다. 가끔 밥 먹으러 만나곤 하는데 그때 들은 얘기론 그 녀석이 식사 시간에 혀를 깨물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정보가 밖으로 셀 리가 없었겠지만 만약에 그 소식이 정말이라면 그 자살 희망자를 드디어 성공하게 만든 건 제가 아닐까요? 서투른 호의는 역효과를 불러온다는 교훈을 얻은 사건이었습니다.